네, 반갑습니다. 10월 20일 화요일 장중시황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시장 뭐 이래 뭐 이런 생각들 네, 막 나오실 것 같아요. 조금 이제 성격이 급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호루라기 뭐 십장생 이런 거 나올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조카 크레파스 막 찾고 그러겠죠. 일단 코스닥 쪽에서 낙폭이 굉장히 크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중소형주들 또 개인 투자자들이 접근하기 쉬운 종목군들의 변동성이 좀 확대가 되고 있는 상태죠. 분명히 시장은 괜찮은 것 같은데 이 변동성이 커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대응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조금 어려운 시기이기도 합니다. 근데 어려운 대응일수록 여러분들이 딱 지켜줘야 되는 거 한 가지밖에 없어요. 뭐냐면 지지선이 유지가 되는 것, 즉 안 빠지는 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시면 돼요. 그리고 지지선에 가까이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매도가 아니라 오히려 잘 버텨주는 거, 아니면은 아침부터 매수하기 좀 그렇겠지만은 이제 오후 시점이라도 상황이 돌아서게 된다라면, 분위기가 좋아지게 된다라면 추가 매수를 조금씩 더 해주는 거, 그러한 전략들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매도보다는 일단 홀딩이거나 또는 추가 매수에 대한 부분들을 고민해야 되는 시기이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반면에 이제 매수라든지 홀딩을 하더라도 이격이 크게 난 종목들은 반드시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들은 손대지 마시고요. 지지선이 확보된 종목들, 그런 것들에만 일단 주력을 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종합주가지 상황 보시면은요. 아침 시작하면서부터는 양봉이 좀 크게 나타났죠. 그래서 오늘 분위기 나쁘지 않은데 양봉 나오면서 조금 더 상승하겠는데 이런 느낌도 좀 가졌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다시 밀리게 되는 그런 모습이 좀 나타났어요. 이거 누가 팔고 있느냐면 이따 수급 동향 보시면 아시겠지만 개인들이 다 팔고 있습니다. 이미 예고를 해드린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수급의 어떤 변화라든지 그동안 수급 주체였었던 이런 그 집단들이 매도를 통해서 주식을 팔기 시작하게 되면 주가가 잘 오르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수급 교체가 일어나게 되는 부분들이고, 결국에는 이제 매도를 하는 그 덩어리들이 많이 축소가 되고 또 새롭게 받아 들어오는 그런 덩어리들이 점점 커지게 된다면 시장이 자연스럽게 변화를 가지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우리는 그런 과정으로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혼란스러운 부분들, 또 변동성, 그런 것들이 지금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한데요. 이런 과정들을 어떻게 잘 지켜낼 것인가, 또 그리고 앞으로의 어떤 전략이라든지 어떤 전환점들은 어떤 식으로 만들어질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종합주가 지수는 그래도 좀 나은 편인데요. 코스닥 보면은 바로바로 여기 나오죠. 이런데 바로 여기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면 2% 넘게 하락이 되고 있습니다. 이 변동폭이요, 일단은 이격이 조금 더 크게 발생한 부분도 분명히 있었겠습니다만 지지선에 대한 근처가 요 정도였기 때문에 조금 더 남았었죠. 좀 더 내려가야 되는 건데 라는 느낌을 좀 가졌을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과매도에 들어가려면요, 이 수치가 여기 선 보이시죠? 여기가 이제 30 정도 되는 선이거든요. 여기가 30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RSI 수치 정도가 보시면 이제 34 정도입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한번 더 빠지게 되면 일단 과매도 들어가는 거고요. 그 정도라면은 주가가 바로 반등할 수 있는 상황은 만들어지게 될 거예요. 근데 물론 30을 꼭 이탈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 위치, 그 즈음에서 반등이 나오기 때문에 이제 이 정도까지 주가가 만약에 하락을 해주게 된다면, 이 심리적인 지표, 즉 RSI 지표 같은 경우는 과매도에 대한 부분들을 시장에 반영하기 시작할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러서야 될 이유는 없겠죠. 자, 따라서 지금처럼 이렇게 주가가 많이 떨어져 나온 상황에서, 주가가 많이 하락한 상태에서는 어떤 대응이 필요하느냐, 주가는 일단 내려가 있지만 내려간 시점에서 매도를 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그랬죠. 매도라는 것은 주가가 하락하기 전에, 즉 떨어지기 전에 매도를 진행하셔야 되는데 지금 같은 상태에서 매도를 진행해야 될 이유가 없어요. 다 내려왔는데 뭐로 매도합니까? 반등이 나오는 걸 그대로 끌고 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같은 시기에서는 매도보다는 홀딩 전략이 더 중요하다, 더 유리하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많이 낙폭을 키워놨기 때문에 그러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여기서 이제 포트폴리오에 대한 어떤 관리 전략 같은 게 나올 거예요. 고점에 있는 종목들 계속해서 매수하셨거나 아니면은 고점에서 이격이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매도하지 않고 들고 있는 분들은 주가가 좀 많이 떨어지는 모습을 좀 보일 거예요. 그렇지만 현재 시점처럼 이제 저점권에서 움직이는 종목군들, 또 이제 많이 밀리지 않는 종목들, 또 상승 추세가 계속 유지되고 있었던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상승을 하거나 아니면 옆으로 잘 서주거나
뭐 내리더라도 많이 내리지 않는 그런 형태의 모습을 보일 거란 얘기죠. 그래서 뭐 오늘 진양산업 같은 경우도 거래가 없이 계속해서 상승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그런 모양새들이 현재 추세를 만들어가고 있다. 그런 종목군들 위주로 움직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종목들을 사야 될 것인가? 지지선이 가까운 거, 이격이 많이 벌어지지 않은 것들 위주로 보시는 것이 가장 좋다, 유리하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자, 수급 동향 살펴볼게요. 자, 지금 오후가 들어서면서 조금씩 좋아질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해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수급에서 나타나게 되는 부분입니다. 연기금들은 일단 어제 매도한 부분들을 뭐 이제 만회라도 할 생각인 것 같아요. 일단 매수가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코스닥 쪽에서도 매도가 나오고 있지만 많은 수량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키워드는 외국인들이 주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키는 외국인이 주고 있다. 그러면 외국인들이 어떤 포지션을 만들어 줄 것이냐, 이 부분인데, 일단 순매수 전환만 되면 돼요. 600억 아침에 조금 나왔었지만, 요 당시 아시죠? 뭐 주가가 쫙 올라가는 모습 보여줬던 거. 그러면은 오후 시점까지 해서 꾸준하게 외국인 순매수가 들어와줘서 주가를 밀어 올려준다라면 어떻게 될까요? 1000억 원대 이상 순매수 기록이 되고요. 연기금이 매도를 하지 않는다라면 오늘 시장은 성공적으로 반등에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코스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보면 외국인 기관이 동시에 다발적으로 매도하고 있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이제 뭐 연기금 쪽 매도가 위협적이라거나 또는 외국인 매도가 위협적이라거나 그렇지 않죠. 특히 외국인 쪽에서는 지금 코스닥 쪽에는 순매수 전환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이제 그런 시간적인 부분이 좀 지나가고 나면 주가가 반등을 하게 되면서 종목들의 상황도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그러면 아침에 팔지 않길 잘했어 라는 생각을 분명히 하게 되실 것 같다 이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과정들을 여러분들이 잘 좀 이끌어 나셨으면 좋겠다라고 판단이 좀 되는 부분이죠. 자, 어떤 종목들을 사고 팔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투자자들의 이제 잠정 포지션을 좀 볼 텐데, 현재 이제 기관들 같은 경우는 현대차를 사고 있습니다. 근데 현대차가 오늘 분위기 되게 안 좋아요. 장중에 뭐 한 4%, 5%, 6%대까지 빠졌었죠. 그래서 더 빠지게 되면 이제 문제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일단 17만원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것 자체가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그 정도까지 떨어지게 된다면 일단 매도에 대한 압박이 커질 수밖에 없어요. 뭐 데드크로스 나와 있는 상태에서 이미 압박이 커졌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61선이라는 지지선이 있었는데 그 라인을 밀어버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지금 현대차와 같은 경우들은 조정에 대한 포인트가 좀 커져 있을 수밖에 없는 상태이다. 뭐 이렇게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처럼 이격이 벌어진 상태에서 조정이 예상되는 종목군들은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럼 왜 사는 건가? 라고 볼 수 있겠지만 글쎄요 라고 봐야 되겠죠. 일단 떨어졌으니까 매수를 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겠지만 뭐 매매에 대한 부분들은요. 그런 게 있습니다. 그 단기적으로 노리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테고요. 또 상승, 저 고점에서 팔고 밑에서 어느 정도 들어왔을 때 조금 더 사준다고 그랬죠. 즉 위에서 100개를 팔고 밑에서 50개를 사주는 그런 매매 전략도 있다라는 것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해서 매수가 들어온 것일 수도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는 괜찮다고 그랬죠. 이제 지지선이 잘 나와 있기 때문에 뭐 주가가 변동성을 보이더라도 분명히 흐름은 다르게 만들어질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제 밀렸던 부분들을 만회해주는 그런 흐름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뭐 어제는 현대차 완성차보다 더 많이 밀렸는데요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오늘 그 부분 보상해주는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꾸준하게 올라갑니다. 지금 분위기 아주 좋은 상황인 것 같고요. 그냥 계속 냅두세요. 외국인들 매수가 일단 주인공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들 매도가 떨어지면서 외국인들이 빈자리를 채워주게 된다면 이런 종목들 위주로 먼저 차곡차곡 채워주고 지수가 지지가 되는 모습을 보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 참고하시고요. 롯데케미칼도 지금 최근에 좋은 흐름들 계속 보여주고 있는데 특징이 뭐냐면 지지선이 아주 가까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꼭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빅히트라든지 이거 또 빠지죠? 네, 빅히트 지금 17만원대까지 빠졌는데 또 빠질 거예요. 더 빠집니다. 그래서 물량에 대한 부담감 또 투자자들의 실망감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어우러지면서 주가를 막 던져버리는 형태로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지금 좀 반등이 나갔어요. 반등이 나갔는데 지지선대가 41만원대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그 라인대를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 좀 보셔야 되겠습니다. 어쨌든 일단 올라오고 있으니까 이것도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내용이긴 하겠습니다. 네이버 같은 경우 더 빠지죠. 네, 뭐 이런 것들은 굳이 말씀 안 드려도 될 것 같아요. 뭐 LG화학 이런 거 전부 다 지지선대에 대한 부분들이 붕괴가 되면서 이격에 대한 부담감이 커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주가에 대한 조정이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는 단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카카오 게임즈도 역시 마찬가지죠. 계속 떨어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외국인들 거 볼게요. 외국인들 수급동을 좀 살펴보게 되시면은 이제 삼성
지금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1등, 네, 순매수 들어가 있고요. 현대글로비스, 또 오늘도 많이 올랐네요. 그래서 분위기 좋게 잘 만들어가고 있고요. NC소프트는 지금 기술적 반등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어제부터 이 매매에 대한 포인트가 들어오고 있다는 거 참고하시고요. 네이버나 LG화학 같은 경우는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위에서 팔아먹은 거 밑에서 받아주는 정도의 형태로만 기억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대신에 위쪽에서 팔아먹어야 되는 부분들, 현대차 이런 것들 팔아먹고 있고요. SK하이닉스가 오늘 좋은 소식이 좀 나왔었는데 단기간에 좀 올라오니까 매도를 좀 친 것 같아요. 근데 매도 물량이 지금까지는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냥 그대로 놔두시고 가시면 되겠죠. 85,000원대면 나쁘지 않은 자리입니다. 오히려 더 매수를 해야 되는 위치이기 때문에 이런 위치들은 그냥 냅두셔도 되는 거죠. 장중에 이제 그 인텔 인수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4.8%까지 올라섰는데 뭐 이런 부분들 뭐 여전히 긍정적이라고 우리가 판단해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냥 계속 들고 가셔야 되겠죠. 계속 홀딩하시고 저점권이 나오면 오히려 더 매수하시고 그런 쪽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기관들도 지금 시간이 조금 바뀌면서 움직임이 좀 바뀌었을까 생각해 봤는데 뭐 특별하게 바뀌는 부분 없이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자동차 부품주라든지 이런 쪽에서 매수도 들어오고 있다는 것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낙폭을 이미 많이 만들어낸 것들은 하락이 좀 제한적이거나 반등이 나오는 경우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많은 하락을 보여준 종목군들은 매도에 대한 부분보다도 좀 천천히 가는 그런 전략들, 그래서 조금 이제 반등을 기다려보는 그런 전략들이 필요하고요. 하락할 것 같다 싶은 것도 이제 그 이격의 그 첫 번째 포지션 있죠. 하락하기 바로 직전 포인트, 거기까지 밀려있는 종목군들은 비중을 좀 축소하시거나 그렇게 보시면 되고, 저점권에 있는 종목군들은 그냥 올라가거나 내려가거나 신경 쓰지 말고 냅두시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급은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 변화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수급이 만약에 1,000억원대 이상으로 올라서게 된다면 아침에 봤었던 그 내용과는 완전히 다른 시장을 보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외국인 매수가 이대로 쭉 들어가기를 한번 기대해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참고하셔야 되는 내용들은 연기금의 변화는 별로 없을 것 같고요. 외국인들의 수급 변화가 매수 쪽으로 얼마만큼 더 확장될 것인가, 그 부분을 한번 노려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 생각됩니다. 자, 일단은 오후 시장에서는 반등을 조금 기대해 보시는 전략이 나오시면 될 것 같으니까 편안하게 좀 지켜보시기 바라고요. 시장의 흐름에 대한 부분들은 마감 시황 때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